음. 자, 하자 얘들아. 자, 지난주에 우리가 문제 내준 거 풀고 그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29페이지 펴봅시다. 29페이지 펴보자. 잠깐만. 자, 봅시다. 일단 자음군 단순화라고 나왔죠. 1번 보세요. 탈락이야, 탈락. 음절의 끝소리에 겹받침이 올 때 두 개의 자음 가운데 하나가 탈락하는 현상을 뭐라 그래요? 자음군 단순화라고 불러요. 요거 얘들아, 이거. 여기 1번 하는 거야 지금. 자, 2번. 기역, 시옷, 니은, 지은, 리을, 시읒, 리을, 티읕, 비읍, 시옷은 뭐가 탈락할까? 뒤야, 뒤. 뒤 자음이 탈락하고 리을, 리음, 리을, 피읍은 앞. 자, 앞자음이 탈락합니다. 자, 자음군 단순화는 음운 변동의 유형 중에서 두 음운 중 어느 하나가 사라지는 현상이 뭐에 해당하죠? 탈락에 해당합니다. 자, 4번. 자, 그녀는 마음이 넓다. 저 시팡하고 관련이 있을까, 얘들아? 야, 시팡에 보면 첫 번째 줄에 리을, 비읍 있지 않냐? 여기. 이거 봐봐. 요게 리을, 비읍이잖아. 그러면 1번에 넓다는 요거랑 관련이 있을까? 맞아. 동그라미야. 동그라미. 자, 2번. 그는 앓은 적이 없었다. 얘들아, 지금 여기 리을, 히읗 받침이지. 여기 리을, 히읗 받침 있어? 없어. 이거 눈만 있으면 하는 거야. X야. 그는 그 책을 읽어본 적이 있다. 받침이 리을, 기역이지. 여기 있어, 없어? 리을, 기역 찾아봐. 여기서 앞만 찾아봐도 없어요. X. 4번. 가게 앞에 젊은 남녀가 있다. 야, 젊은 뭐야? 리을, 미음, 겹받침이지. 여기 있어, 없어? 없어. X. 그 다음에 그는 시련의 아픔을 읊은 시를 지었다. 있어? 리을, 피읍 있어? 없어. X야. 이거는 그냥 겹받침 그거 적용만 해보면 돼, 얘들아. 알겠지? 자, 그 다음 5번. 맑다는 겹받침 리을 기역 중 뭐로 소리 날까? 얘들아, 말달까 막달까? 막다야, 막다. 그러면 뭐 써야 돼? 거기다가 기역 써야 돼. 그래서 니은에 뭐 써야 돼? 막다 써야지. 자, 6번. 널적일까 넓적일까? 넓적이야, 넓적.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뭐 써야 돼? 처음에 비읍 써야 되고. 넓적 이렇게 써야 돼. 알겠지? 넓적. 자, 7번. 발달까 밥달까? 밥다야. 그래서 비읍 쓰고 밥다 이렇게 쓰면 돼. 밥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우리 8번 가보자. 자고 나니, 얘들아, 기억은 리을 탈락이야. 써있지? 이거는 리을 탈락이고 이건 히읗 탈락이래. 그럼 8, 9, 10, 11이 둘 중에 뭔지를 물어본 거야. 자, 자고 나니 눈이 쌓여 있었다. 히읗이 탈락한 거지. 그럼 뭐 써야 돼? 니은 써야 되고. 친구들과 노는 곳으로 아버지가 오셨다. 얘들아, 노는의 기본형이 뭘 것 같아? 놀다야, 놀다. 그럼 뭐가 탈락한 거야? 리을이 탈락했지. 그러니까 기억이야. 하늘을 가르며 나는 비행기가 보였다. 나는의 기본형이 뭘 것 같아? 날다야, 날다. 그럼 리을이 탈락했으니까 뭐야? 기억이지. 공부하기 싫어도 참고 꾸준히 해야 된다. 싫어도. 그럼 뭐가 탈락했어? 히읗이 빠졌지. 그럼 이거 뭐야? 니은이지. 됐나? 자, 그 다음에 12번 가보자. 자, 잠깐 봐봐. 7번 봐봐. 여기 내려보자. 요거 으탈락, 아어탈락이래. 그럼 우리가 12번부터 해볼게.
자, 어머니께서 집 앞에 서 계셨다. 뭘 거 아니? 으탈락일까? 아어탈락일까? 서 계셨다. 알겠지? 그럼 뭐야? 니은이아이. 자, 아탈락, 어탈락에 해당해. 동생은 나를 따라 학교에 왔다. 여러분들 잘 들어요. 따라, 따르다. 알겠어? 따르다. 따르다에다가 아가 결합된 거야. 그럼 뭐가 빠진 것 같아? 따르다 할 때 으가 빠진 거 아닐까? 그러면 으탈락이니까 뭐가 되겠니? 기억이지. 자, 그는 자물쇠로 서랍을 잠갔다. 잘 들어. 잠그다에 아가 결합된 거야. 알겠니? 그러면 뭐가 탈락한 거야? 그다에 으가 빠진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이것도 무슨 탈락이야? 똑같이? 으탈락이야. 기억이야. 자, 책상 위에 있던 지갑이 어디에 갔지? 그죠? 갔지? 이거 뭐야? 아어 탈락이야. 됐니? 그래서 니은 기억 니은이야. 자, 16번. 먼저 학교로 떠나라. 뭐가 탈락한 걸까? 아야, 아. 언니가 큰 시험을 치러 갔다. 치르다에 르에 어가 결합된 거거든. 그러면 치르다 할 때 으가 빠진 거 아니야? 그래서 으탈락이야. 할머니께서 김치를 담가 주셨다. 담그다에다가 아가 결합된 거거든. 그래서 그 해서 으가 빠진 거니까 요것도 으탈락이야. 됐니? 그래서 자, 다시 얘들아. 12번의 니은, 13번의 기억, 14번의 기억, 15번의 니은이야. 됐나? 16번에는 아탈락, 17번에는 으탈락, 18번도 으탈락. 됐어? 자, 넘겨주시고. 자, 31페이지 가봅시다. 31페이지. 자, 잠깐만요. 자, 여기 이제 첨가 봐봐 얘들아. 첨가 31페이지 첨가. 자, 1번 두 음운이 만날 때 원래 없던 음운이 추가되는 현상을 뭐라 그래? 음운 첨가라고 해요. 자, 2번 합성어및 파생어에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모음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할 때 앞뒤의 말 사이에 니은 소리가 첨가된대. 그래서 이걸 무슨 첨가라 그래? 말 그대로 니은 첨가라 그래. 알겠니? 니은 첨가. 자, 1번의 첨가, 2번의 니은 첨가야. 자, 3번. 자, 맨입. 이거 발음해봐. 맨. 어떻게 돼? 니비아이. 알겠지? 이거 뭐 첨가됐어? 니은 첨가됐지. 맞아? 그리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 때문에 피읍이 비읍으로 바뀐 거야. 됐어? 자, 담요 발음해봐. 담요. 니은 첨가됐지. 자, 그 다음에 3번 망옌. 어떻게 돼? 망. 아, 쏘리. 비음화가 돼서 어떻게 돼? 망. 어떻게 돼? 망. 1이야, 닐이야? 닐 이렇게 돼. 망닐. 그럼 이거 니은 첨가됐지? 그러면 왜 기억이 이음으로 바뀌었지? 이거는 비음화야. 알겠니? 음운 변동은 2번 일어날 수도 있어. 자, 그 다음에 6번 불려우. 이거 어떻게 될까? 불려우 이러지 말고 편하게 불리오 뭐로 바뀌었지? 리어 우. 알겠지? 불리오. 자, 색연필 어떻게 돼? 생연이야 니연이야? 년이야이. 알겠지? 생연필 이렇게 돼요. 니은 첨가. 그 다음에 옛 이야기 하지 말고 옌. 그다음 뭐야? 이야 니야. 니야 니. 알겠지? 옌 이야기. 자, 옌 이야기. 됐나요?
자, 이렇게 써줘야 돼. 그 다음에 9번. 집일에 나타나는 의문 변동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을 때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의문 변동을 쓰시오. 자, 얘들아. 집일이 집일이 됐지. 그럼 이거 무슨 첨가야? 여기다 쓸게. 첫 번째 무슨 첨가 써줘야 돼? 니은 첨가. 맞아? 근데 이제 최종 발음이 뭐니? 지의 밑에 미음 받침으로 바뀌었잖아. 자, 봐 얘들아. 우리 콧소리를 뭐라 그러지? 콧소리. 비음이라 하죠. 콧소리 비음 세 개 뭐 있어요? 니은, 미음, 이응이 됐지. 맞아? 그럼 다시 와봐. 그러면 짐일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었잖아. 그러면 두 번째는 뭐 써줘야 돼? 비음화를 써주는 거야. 그래서 기역에는 니은 첨가, 여기 기역이죠? 니은에는 비음화. 음운 변동이 몇 번 일어났어? 2번. 자, 10번. 자, 이거 잘 들으세요. 풀립은 음운 변동 중 음운의 개수. 해볼까? 풀립 어떻게 되지? 그지? 여기 뭐야? 일단 이거지. 그 다음에 이응이야? 아니야. 에? 이제 이거 헷갈릴 거 아니지? 이거지. 그 다음에 또 뭐야? 피읍 받침이지. 맞아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몇 개야? 5개 일단 5개 쓰는 거야. 근데 이 음운 변동을 해보자.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풀 립이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뭐가 첨가됐어요? 니은 하나가 첨가됐죠. 요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비읍으로 바뀐 것 뿐이고, 요거는 니은이 첨가됐으니까 총 몇 개로 바뀐 거야? 6개. 이해 갔지? 자, 11번. 한여름 해볼까? 한여름 어떻게 되지? 한. 맞아? 그 다음 뭐야? 여. 맞지? 그 다음에 뭐야? 이거 아니야? 그러면 총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맞자? 자, 일단 몇 개? 7개 쓰는 거야. 자, 근데 이제 음운 변동하면 어떻게 되니, 얘들아? 한, 름이 되지. 그럼 뭐가 첨가됐어? 니은 하나가 첨가됐지? 그러면 플러스 1 한 몇 개? 8개. 알겠어? 자, 이거 잘 봐봐. 한여름이 음운 변동 중 개수는 몇 개야? 히읗, 아, 니은, 여, 리을, 미음이니까 총 몇 개? 7개잖아. 근데 한여름 하면 니은 하나가 첨가됐잖아. 그러니까 총 몇 개가 되는 거야? 8개 된다는 거야. 음운 변동을 하면. 됐어? 자, 그 다음 옆에 이제 12번 가보자. 12번. 자, 봅시다. 자, 촛불은 앞말이 무슨 소리로 끝나요? 자, 보세요. 일단 초 플러스 불이야. 알겠죠? 그러면 앞말이 뭐로 끝났어? 불 앞에 앞말이. 그러니까 이거 얘들아 자음이야 모음이야 이거. 모음이지. 맞아? 모음은 안 울림 소리일까 울림 소리일까? 모든 모음은 울림 소리야. 자, 그러면 일단 울림 소리로 끝나고 울림 소리 써야 돼. 울림 소리. 뒷말 첫 소리가 안 울림 예사 소리일 때 맞지? 뒷말 첫 소리가 비읍이잖아. 비읍은 얘들아 거센 소리야 된 소리야 가장 작은 예산 소리야 예사 소리야. 알겠지? 봐봐. 비읍, 쌍비읍, 피읍. 아이고. 거센 소리, 된 소리, 예사 소리.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울리지 않는 예사 소리 비읍이죠. 이제 가볼게 이어서. 뒷말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발음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여러분들 이거 그럼 발음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발음하면 어떻게 돼요? 촛불로 발음되지. 촛불로 발음되잖아. 이럴 경우에는 사이에 무엇을 집어넣어 준다고? 시옷을 집어넣어 주는 거야. 이게 사이 시옷이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표기할 때 어떻게 표기하는 거야? 촛불 이렇게 표기하는 거야. 알겠어? 자, 13번.
그러면 잇몸의 올바른 발음. 이거 발음하면 어떻게 되더라? 인몸이야. 인몸 쓰면 돼요. 자, 14번. 되어는 되어와 되여로 모두 발음이 가능하다. 동그라미. 동그라미. 피여는 피여로만 발음해야 되고 피여로 발음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아니, 둘 다 돼요. 피여도 되고 피여도 돼요. 오케이? 그래서 X. 자, 16번. 이제 축약이다. 두 개의 음운이 합쳐져 하나의 새로운 음운이 되는 현상을 음은 뭐라 그럴까 얘들아? 음은 축약이라고 불러요. 음은 축약. 자,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히읗과 만나 거센 소리였던 키역, 티읕, 피읕, 치읓으로 발음되는 현상을 뭐라 그러죠? 거센 소리 대기 현상이라 그래요. 거센 소리 대기 현상. 거센 소리 대기 현상. 해볼까? 싫다. 이거 발음하면 어떻게 돼요? 실. 타지 타. 티읕 거센 소리로 바뀌었잖아. 두 번째. 안치다. 이거 어떻게 돼요? 안치다. 맞아? 치읓으로 바뀌었잖아. 거센 소리. 자, 오탄벌. 이거 어떻게 돼요? 오탄벌이 돼요. 그러면 티읕으로 바뀌었잖아. 거센 소리. 알겠니? 자, 그래서 싫다, 안치다, 오탄벌 이렇게 쓰면 돼요. 자, 21번. 사이 새와 같이 두 뭐야? 모음. 두 모음이 만나서 하나의 뭐야? 모음. 하나의 모음으로 축약되는 현상을 말 그대로 모음 축약이라고 부릅니다. 자, 22번. 이거 쉬워요. 모음 우랑 모음 이가 결합하면 뭐가 돼요? 여러분들, 우랑 이가 결합했대. 그럼 뭐야? 위. 자, 두 번째. 모음 우랑 이가 결합함. 야, 모음 우랑 두 번째 거지. 자, 뭐랑 뭐가 결합하면 왜가 될까? 뭐랑 뭐랑 결합하면 오와 이겠지? 맞지? 모음 오랑 이겠죠? 오랑 이가 결합하면 뭐가 돼요? 왜가 되죠? 그래서 오랑 이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일단은 숙제를 먼저 알려줄게요. 다시 우리 뭐 카톡으로 알려주겠지만 그래도 좀 체크를 합시다. 첫 번째 숙제는요. 24페이지 펴볼래요? 24페이지에 1번 보여요? 1번부터 27페이지에 14번까지 체크해놓고 넘어가세요. 넘어가면 32페이지 보입니까? 32페이지에서 33페이지 요 두 장. 자, 이렇게 해오시면 되고, 자, 오늘 표준 발음법이라는 걸 좀 할 거야, 얘들아. 그렇게 뭐 양은 많지 않은데 오늘은 좀 적고 다음 주가 좀 힘듭니다. 일단 알고 계시고. 잠깐만 이 페이지 먼저 알려줄게. 표준 발음법이 아니고 쌤 잘못 얘기했어. 한글 맞춤법 194초 펴주면 돼요. 자, 여러분들 이제 그 고1 가면 우리가 배웠던 음운 변동이랑 요 한글 맞춤법 요 두 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선행으로 좀 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학교 개학하고 내신 대비 들어가면 어차피 또 하긴 합니다. 알겠죠? 근데 일단은 그래도 한번 선행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잘 봐주세요. 자, 해보자. 자, 일단 쌤도 좀 펴놓고 할게요. 자, 194쪽 펴놨죠? 자, 해보자. 자, 좀 지우고 할게. 자, 오늘 하는 거는 좀 쉬우니까 잘 들어봐. 한글 맞춤법의 총칙. 자, 일단 1항의 별표. 자,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대. 자, 여기 밑줄 쳐. 소리대로 적대. 이걸 뭐라고 하냐면 표음주의라 그래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표의주의라고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이거 두 개 구분하는 게 우리한테 핵심이야. 자, 요거 두 개 봅시다. 첫 번째, 소리대로 적기는 표음주의야. 소리 중심적 표기래. 자, 의미는 표준어를 발음대로 적는 거예요. 발음대로 적는 거야. 그러면 특성 보자. 쓰기 편하지만 소리와 표기가 다를 경우 의미 파악이 어려워요. 자, 이 뭐냐면 봐봐 얘들아. 안 써도 되니까 봐봐. 같은, 같이 이런 말이 있어. 그러면 얘랑 얘는 연관성이 있어 없어? 이 두 개 단어는 연관성이 있어 없어? 있죠. 왜 없겠어? 있잖아. 뭐뭐가 같다는 거고 뭐뭐 같이 한다는 거잖아. 맞아? 근데 이걸 만약에 소리 나는 대로 써볼까? 예를 들어 소리 나는 대로 써볼게. 그러면 이거 소리 나는 대로 쓰면 어떻게 되니? 같은. 이거는 가 처음에 T가 됐다가 구개음화가 적용돼서 뭐가 돼? 같이가 되잖아. 맞아? 그러면 일단 같은과 같이 보여? 그럼 만약에 요렇게 표기하지 않고 요렇게 표기를 했다고 쳐봐. 그럼 이 두 개가 관련이 있다는 게 쉽게 파악이 되겠어? 안 되겠어? 잘 안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요렇게 표기를 해야 된다는 거야. 표기할 때는. 자, 그러니까 이 소리야. 쓰기는 편하지만 소리와 표기가 다를 경우 의미 파악이 어렵다는 거야. 알겠니? 뭐가? 무슨 주의가? 무슨 주의가? 표음주의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얘 구름, 나무, 하늘 달리다 달리고 달리는 달려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소리 나는 대로 써도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옆에 봐보자. 어법에 맞도록 적기가 표의주의야. 의미 중심적 표기. 이제 밑줄 쳐야 돼. 단어의 뜻과 의미를 파악하기 쉽도록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거래. 그래서 원형을 밝혀 적음으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쉽다는 거야. 자, 잘 봐. 꽃, 꽃이, 꽃나무 보여? 칠판 봐야 돼. 나 좀 기다려줄게. 자, 다 했으면 이제 봐보세요. 꽃, 꽃이, 꽃나무 다 관련성이 있는 단어들이지. 맞아? 근데 만약에 소리 나는 대로 한번 써볼까? 꽃, 꽃이 다 꽃이야? 꽃나무 얘랑 얘를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해버리면 이게 연관성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없다니까 얘들아. 알겠지? 또 하나 볼래? 늙고, 늙지, 늙는 이렇게 표기하면 어때요? 연관성이 있죠? 근데 늙고, 늙지, 늙는 시가 어쩌라고? 이제 서로 연관성이 있어 없어? 있지만 이렇게 표기해버리면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이해가? 자, 정리하면 이거야. 그래서 우리 한글 맞춤법은 한글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으면서도 어법에 맞도록 해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무슨 주의를 둘 다 반영한다? 표음주의, 표의주의 둘 다 반영한다는 거야. 알겠죠? 자, 이게 1항이야. 1항. 자, 내려가자. 두 번째, 소리에 관한 것 들어갑니다. 자, 여기 별표 3개. 여기가 고1 내신에 나왔습니다. 2문제 나왔더라고요. 이번에 시험에서도. 잘 들으세요. 자, 한글 맞춤법 제5항이다. 한 단어 안에서 밑줄 쳐.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여기 별표. 이 뚜렷한 까닭이 뭔지 배울 거야. 다음 음절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별표. 자, 일단 요걸 하기 전에 요거부터 쌤이 얘기해 볼게. 잘 봐봐.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표기한다 그랬지. 오케이? 그러면 뚜렷한 까닭 이씨 나오는 된소리는 뭐야?
된소리로 표기하지 않는다는 소리거든. 거꾸로 얘기하면 봐볼래? 자, 이거 좋아합니까? 이거 발음해보세요. 국밥이죠. 맞지? 소리 나는 대로 발음하면 국밥이잖아요. 맞아? 그러면 여기서 쌍디읍은 무슨 소리야? 된소리잖아. 근데 우리가 표기할 때 국밥으로 표기해요? 국밥으로 표기해요? 국밥으로 표기하죠. 맞아요? 이거는 뚜렷한 까닭 이시기 때문이야. 알겠니? 바로 무슨 변동이라지? 우리 배웠잖아. 무슨 변동? 음운 변동. 음운 변동 중에 무슨 현상이야? 교체. 교체이면서도 뭐라 그래? 된소리 되기라 그래. 알겠니? 그러니까 음운 변동 중 교체 현상에 따른 된소리 되기 현상일 경우에는 된소리로 표기하지 않고 발음이 이렇게 나더라도 이렇게 표기한다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잘 봐.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가 뭔지 배워보자고. 자, 요렇게 해주세요. 요렇게 해가지고 두 개 이렇게 묶어주세요. 첫 번째예요.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예요. 확인해볼까? 자, 남자들 뭐 여자고 남자고 어깨라고 해, 어깨라 그래? 어깨라 하지. 여기는 쌍기역으로 표기가 됐네. 된소리가. 왜 그러냐? 모음이죠. 칠판 보세요. 모음이지. 그러면 두 개 모음 사이에서 나는 것은 뭐로 표기한다? 된소리로 표기한다는 거야. 오케이? 하나 더 볼까? 오빠. 모음이지. 모음이지? 오바야, 오빠야. 소쩍 세볼까? 모음이죠. 쩍 할 때 모음이지? 두 모음 사이에 날 때는 뭐 한다고? 쩍! 이렇게 된소리로 표기한다는 거야. 알겠니? 이해가? 두 번째. 자, 가로 2번. 노란 양말 이렇게 외워. 노란 양말. 알겠니? 자, 니은, 리을, 미음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래. 밑줄 쳐야지. 노란 양말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볼까? 산뜻하다야, 산뜻하다야? 산뜻하다야. 왜? 앞에 무슨 받침이야? 앞에 무슨 받침이야? 얘들아 참여해. 그래야 쌤 넘어갈 수 있어. 무슨 받침이야? 니은 받침이잖아. 맞아? 잔득이야, 잔뜩이야. 잔뜩 무슨 받침이야? 니은 받침. 훨씬이야, 훨씬이야. 훨씬 리을 받침. 엉둥이야, 엉뚱이야. 엉뚱 이응 받침. 알겠니? 이해가? 그러니까 이렇게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와 노란 양말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를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로 본대요. 알겠냐? 이럴 경우에는 된소리로 표기한다는 거야. 이거랑 다르게. 알겠어? 자, 그 다음에 다만에 이제 심화서. 보통 다만 이런 거 나오면 자, 조금 우리가 잘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이제 밑줄 쳐보자. 기역과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끊어줘.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면 끊어줘.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대. 잘 봐라. 이거 발음해보세요. 국수. 분명히 발음은 어때? 된소리지. 국수 이렇게 되잖아. 근데 표기는 수로 했어, 수로 했어? 수로 했네. 왜? 여러분들 봐봐. 왜? 무슨 받침? 기역 받침이니까. 여기 기역, 비읍 받침 써 있잖아. 하나 더. 깍두기. 근데 발음하면 어떻게 되지? 깍두기야, 깍두기. 근데 왜 뚝이라 안 썼고 두기라 썼냐? 무슨 받침? 기역 받침. 하나 더. 법석. 분명히 한글 쓰는 것 중에 법석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 응? 왜 법석이 아니고 법석이야? 무슨 받침? 비읍 받침. 알겠니? 근데 잘 봐라.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쓰지 않는다잖아. 안 썼잖아. 근데 가운데 뭐라고 써있지?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면 쓴다는 거야. 그럼 이게 어디 있냐? 자,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해서 묶어서 별 붙이라고. 자 얘들아 잘 봐라. 요거 봐봐. 똑똑하다 보여? 잠깐 칠판 봐봐. 체크해놓고 얼른 봐봐. 똑똑하다 보여? 그러면 똑똑하다 할 때 똑 앞에 무슨 받침이야? 기역 받침이지. 분명히 기역 받침 뒤는 된 소리로 쓰지 않는다 그랬잖아. 근데 지금 된 소리로 썼어 안 썼어? 썼지. 왜 썼을까?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기 때문이야. 똑똑 알겠니? 오케이. 그럼 여기 없지만 꾀 오케이? 짹짹 알겠죠? 이해가? 그러니까 자 요거 다만 잘 알아둬야 돼요. 다만 잘 알아둬야 돼요. 이게 한글 맞춤법 제 5항이에요. 5항. 자 내려갑니다. 쉬웁니다. 자 그다음 갑시다. 두 번째는 이제 모음이 나왔네. 모음 9항. 자 의나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이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의로 적는데. 자 밑줄 시작. 의나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끊어주고 의로 적는다. 끊어주고. 적는다는 거는 표기한다는 거야 얘들아. 표기한다. 해볼까? 너네 여기 제일 편한 게 이거야. 무니. 자 우리가 편하게 발음하면 어떻게 발음하죠? 꼭 이렇게 합니까? 무니 이러냐? 아니잖아. 그냥 무니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발음하면 뭐로도 발음돼 저게? 무니로 발음되지. 근데 한글 맞춤법 9항을 봐봐. 의나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이거 니은은 자음 아니야?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의 아니에요? 맞아? 이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무니 소리가 이로 나잖아. 그래도 적기는 뭐로 적는다? 의로 적는다는 거야. 알겠어? 그럼 표기할 때 얘들아 표기할 때 이거로 표기해야 돼? 이거로 표기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1번 이게 2번이야. 뭐로 표기해야 돼? 2번으로 표기해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표번 무니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알겠나? 이로 소리 나도 니로 표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 갔습니까? 오케이. 자 그다음 두음 법칙 별표 잘 나옵니다. 두음 법칙 잘 나옵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아요 이거. 자 보자. 자 일부 소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두자 대가리 두자 머리 두자야. 단어의 첫머리에 발음되는 것을 꺼리는 현상이래. 해볼까? 자 제 10항 한자음 밑줄 니가 단어의 무슨 머리? 첫머리에 올 때는 그래서 두음이라 그래. 두음 법칙에 따라 여요유이로 바뀐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거야. 해볼까? 여자야 여자야? 여자. 요소야 요소야? 요소. 유대야 유대야? 유대. 닝명이야 익명이야? 익명이야. 알겠냐? 원래는 뭘까? 근데 원래는 한자음은 리여자야. 원래 리여자라고. 원래는 본음이. 근데 도움 법칙이 적용돼서 어떻게 되는 거야? 여자로 바뀐다는 거야.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발음의 편리야. 너네 얘들아 여자가 발음이 편해? 리여자가 편해? 리여자가 편해? 그럼 혓바닥이 졸라 특이한 거야. 그래서 여자 이게 편하면 특이한 거라니까 얘들아. 여자 편하잖아. 그러니까 발음의 편의성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도움 법칙이 된 거야. 알겠니? 너희들 나 이제 고1 2학기 가면 중세국어라고 배우거든. 중세국어가 언제 때 국어겠냐? 세. 야 한글 만든 사람 누구야? 세종대왕 때 국어거든. 그때는 도움 법칙이 없었어. 그럼 어떻게 했겠어? 여자라 했겠어? 리여자라 했겠어? 예를 들어 리여자라 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11항 갑시다. 한자음 밑줄
리아, 리어, 레, 리오, 리오, 리가 단어의 무슨 머리? 첫머리. 야, 그러면 첫머리에 안 오면 두음 법칙이 적용될까? 안 되겠죠. 그쵸? 머리 두자인데. 자, 두음 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이, 유, 이로 바뀐다는 거야. 해볼까? 량심이 아니고 양심. 류행이 아니고 유행. 리에이가 아니고 예의. 리발이 아니고 이발. 욕같네. 리역사가 아니고 역사. 리용궁이 아니고 용궁. 알겠니? 오케이. 다만 나왔다. 다만 별표 심화. 다만 별표 심화. 근데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이어지는 연륜은 연륜로 바뀐대. 볼까? 백분율. 나열 보여? 원래는 률이야. 원래는 그러니까 원래 본음은 백분률이야. 원래는. 근데 발음하기 불편하거든. 왜? 앞에 무슨 받침이 있으니까 니은 받침. 그래서 률이 율로 바뀐다는 거야. 알겠니? 또 원래도 나 리얼이야. 야, 얼마나 발음이 불편해. 나 리얼. 그죠? 불편하지. 그러니까 앞에 모음 받침이다. 모음이잖아. 앞에 모음. 아잖아. 그래서 나 열로 바뀐다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발음의 편의성을 위해서 원래는 률열인데 자,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이어지는 열률은 뭐로 바뀐다? 열율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돼요. 됐습니까? 그럼 봐볼래? 왜 이거는 경쟁률이 아니고 경쟁률이야? 모음이나 니은 받침이 아니니까. 맞죠? 앞에 이응이잖아. 이거는 왜 입학률이 아니고 입학률이야? 앞에 뭐니까? 기역 받침이니까. 이것도 이응 받침이니까. 이것도 이응 받침이니까 률이라고. 근데 왜 이거는 율이지? 앞에 모음이니까. 왜 이것도 율이야? 앞에 모음이니까. 이거 왜 율이야? 니은 받침이니까. 이거 왜 앞에 율이야? 이거 앞에 모음이니까. 이해가? 그러니까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이어지는 열율은 뭘로 바뀐다? 열율로 바뀐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 12항 가볼까? 한자음 라레, 로레, 루르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첫머리 두음 법칙이 적용돼서 나네, 노네, 누드로 바뀐대요. 락원이 아니고 낙원, 레일이 아니고 내일, 로인이 아니고 노인이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넘어가 봅시다. 자, 잠깐만요. 여기가 얘들아, 여기 2번이 겁나 중요한 부분이거든.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건 다음 주로 넘어갈 거야. 알겠지? 자, 어디 볼 거냐면 여기 보고 맞힐 거야. 여기 맞아. 14, 15항만 볼 거야. 요거 두 개 묶어주고 별표. 자, 여러분들 체언이 뭐예요? 체언. 응? 체언. 뭐 있어요? 체언에 해당하는 품사. 명사, 대명사, 수사죠. 그럼 보통 체언 뒤에는 뭐가 붙을까? 조사가 붙는다. 볼래? 체언은 조사와 구별하여 적는다. 소니 할 때 소는 명사야. 칠판 보세요. 소는 명사 체언이야. 여기서 이는 뭐야? 조사야. 알겠니? 그러면 손을 손에 손도 손만 했을 때 손은 다 체언이고 을에 도만은 뭐야? 조사가 되겠죠? 어렵지 않죠? 그다음에 자, 용언. 용언은 뭐가 있죠? 여러분들 용언. 동사랑 형용사가 용언이지? 그럼 왜 이 두 개를 용언이라 그래? 이게 뭐하고 뭐로 돼 있니? 어간과 어미로 돼 있지. 어간은 변하지 않는 부분이고 어미는 활용이 가능한 변하는 부분이야. 알겠어? 자, 그럼 볼까?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먹다, 먹고, 먹어, 먹으니. 먹은 가만히 있죠. 어간. 다고, 어은이, 어미. 변하는 부분이죠. 이해가요? 그래서 체언은 조사와 구별하여 적고 용언의 어간,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18항. 자, 일단 별표 쳐놔. 일단은. 자, 하지만 다음과 같은 용언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 끊어주세요.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서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쓴다는 거예요. 뭔 소리냐? 봐봐. 어간의 끝 리을이 줄어질 적. 잘 봐. 놀다. 놀다 할 때 놀이 뭐야? 어간 어미로 얘기하잖아, 얘들아. 어간 어미로 얘기하면 놀다의 놀자가 뭐야? 어간. 다자가 뭐니? 어미지. 놀다, 놀고, 놀아서 이렇게 바뀔 거 아니야. 근데 노니로 바뀔 수도 있거든, 얘들아. 노니로. 그러면 노니로 바뀌었을 때 뭐도 바뀌어버렸어? 지금 뭐도 바뀌어버렸어? 어간도 바뀌어버렸어. 우리가 원래 어간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는 게 원칙이거든. 근데 논이라고 해가지고 어간 어미가 다 바뀔 수도 있거든. 이걸 우리가 불규칙이라 그래. 불규칙 활용이라 그래. 나중에 배워 또. 알겠니? 근데 굳이 표기할 때는 논리로 표기하라는 거야? 논의로 표기하라는 거야? 논의로 표기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놀기 이렇게 쓰지 말라고. 알겠지? 왜? 발음하기 편해, 발음하기 불편하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어도 바뀐 대로 적는다 그 소리야. 알겠니? 이거 이해갔지? 하나만 더 하자. 자, 어간의 끝 시옷이 줄어질 적. 자, 긋다 할 때 긋이 어간이고 다가 어미다. 근데 그어, 그은이 그었다로 바꿨을 때 어간도 바뀌어버리지 않았냐? 맞아? 어간도 바뀌었잖아. 무슨 받침이 사라져버렸어? 시옷 받침이 사라져버렸지? 그래도 그냥 뭐야? 바뀐 대로 적는다는 거야. 긋다, 긋으니, 긋었다 이러지 말라고. 이해가?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다음과 같은 용언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나도 벗어나는 대로 표기한다. 그 소리는 거예요. 알겠어? 자, 끝.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갈 거고요. 자, 시간이 없네. 우리 한 문제만 하자. 한 문제만. 자, 3회차 펴봐요. 3회차. 자, 3회차 55번. 3회차 55번. 미안합니다. 55번. 55쪽 얘들아. 3회차 55쪽에 18번 있거든? 요것만 해줄게. 이게 아마 이게 좀 많이 틀린 거야. 그래서 요거 하면 일단 시간이 끝날 것 같아서 18번 일단 한 문제 좀 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잘 보세요. 자, 거기 보면 18번 문제 잘 봐봐. 55페이지에 18번. 적절하지 않은 거를 고르라 그랬지? 자, 얘들아. 동그라미 5번 봐볼래? 동그라미 5번. D와 E 모두 6,000원의 예산으로 가능한 소비 선택 지점으로서 E는 D보다 총 효용이 크다라고 써있어. 그럼 잘 보면 지금 D를 먼저 찾아볼래? 그 그래프에서 D를 봐봐 얘들아. 그래프에서 D 찾았어? 자, 그러면 D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튀김이 몇 개야? 잠깐만. 튀김이 몇 개야? 3개지. 자, 그리고 옆에 자, 초밥도 몇 개니? 초밥도 지금 3개야. 맞아? 그리고 두 번째 2를 가보자. 2를 봐볼래? 2를 가면 초밥이 몇 개야? 미안합니다. 튀김부터. 쏘리. 튀김 몇 개야? 4개. 그리고 초밥은 2개가 되지. 맞아?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왼쪽 54페이지에 튀김과 초밥의 한 개의 효용이라고 하는 저기 표가 있어. 빨리 찾아봐.
54페이지 본문에서 표를 보시라는 거야. 찾았나요? 네. 자, 그러면 잘 봐. 우리 D부터 해볼게. D부터. D는 튀김 3개에 초밥 3개였어. 자, 그러면 튀김 1, 2, 3 보여? 그러면 16 더하기 8 더하기 4를 더해야 돼. 16 더하기 8 더하기 4. 그리고 초밥도 마찬가지. 5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를 해야 돼. 그러면 총 얼마 나올까? 몇 나와요? 더하기 해보세요, 빨라. 16 더하기 8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40 나와요. 총 효용이 40 나온다고. 그러면 우리 2를 해볼까? 2는 튀김 4개에 초밥 2개잖아. 그러면 자, 튀김 4개니까 16 더하기 8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죠? 그리고 초밥은 5 더하기 4 더하기죠? 그럼 총 얼마 나올까? 천천히 해봐. 39가 나와. 더하면 얘들아. 몇 나온다고? 39. 그러면 총 효용은 누가 큰 거야? D가 큰 거야? E가 큰 거야? D죠. 얘 40이잖아요. 맞죠? 그럼 5번 볼래? 5번 동그라미 5번. D, E 모두 6,000원의 예산으로 가능한 소비 선택 지점으로서 E가 D보다 총 효용이 크다. 누가 컸어? E가 컸어? D가 컸어? D가 컸죠? 그러니까 5번이 틀린 거야. 알겠니? 이렇게 되는 거야. 더 하고 싶지만 다음 시간 좀 더 풀어줄게요. 시간이 끝났습니다.